한국의 부동산 경제의 적신호인가, 청신호인가? 최근 정권이 바뀌고 나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폭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황이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일본과 중국을 거울 삼아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025년 현재 중국과 일본의 경제 및 부동산 시장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장기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일본은 엔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 유입에 힘입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띠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위기의 중국의 경제는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성장 엔진이 멈춰서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과거 수십 년간 관주도로 고속 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시장은 현재 공급 과잉, 주택가격 하락,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연쇄적인 채무불이행 위기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와 유사한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활하는 일본 경제 및 부동산 시장. 현재 일본은 엔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 유입에 힘입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띠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수십 년간 지속되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기업들의 임금 인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수 소비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을 점검해본다. 먼저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현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021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4년 말에는 7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미분양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주요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보면 2019년부터 미분양 주택은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 말에는 1만 7천여 호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실제로 주택가격이 가장 상승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2022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급 등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확산되면서 미분양 주택은 1년 만에 5만 가구 이상 폭증하며 6만 8천여 호에 달했습니다. 2023년 말에는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2024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7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는 7만 2천여 가구에 육박하며 미분양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국내 경제 및 부동산 시장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 또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선방 속 지방은 빨간불.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 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 문제의 핵심은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 80%가 지방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상황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총 1만 4,648호로 전체 미분양의 20.3%를 차지합니다. 서울은 1,189호로 비교적 안정적이나 경기도가 1만 1,048호, 인천이 2,411호로 수도권 내에서도 편차를 보였습니다. 지방은 총 5만 7,349호로 전체 미분양의 79.7%에 달합니다. 특히 대구와 경상북도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건설사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이 수도권보다 4배 이상 많아 지방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인구 감소,
지역 산업 기반 약화와 더불어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집중된 과잉 공급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과 맞물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도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됩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025년 현재는 전국 평균 분양가가 2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과 미분양률 증가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는 2025년 기준 전국 시도별 상가 공실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공실률에 비하여 서울 7.1%, 경기 6.9%, 제주 6.7%는 매우 낮은 반면 전남 24.5%, 충남 23.5%, 인천 21.6%, 경북 21.2%, 대구 18.9%, 울산 18.5% 등은 20% 수준을 훌쩍 넘는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제주는 상가 수요가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반면 지방 대도시의 공실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상가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주요 상권인 전남대 상권은 무려 44.6%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 주요 지하상가인 용산역은 37.5%, 청량리 23.9%, 영등포역 21.8% 등 매우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가로수길의 상권 공실률이 약 39.4%에 달했습니다. 정리 및 재원. 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장 흐름을 주시하고 자신의 자산 구조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합리적인 투자 목표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감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에서 코스피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개인이 궁극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결국에는 손해본 사람의 돈으로 시장은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현행 구조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치솟아도 서민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결과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부동산 경기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절대 수요층의 부족으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일본과 중국을 따라가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모두들 멀리 보시고 현명한 대처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